언제나 필승! 네,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자, 이번에 분석해드릴 기업은 베뉴지입니다. 자, 최근 들어서 대한민국에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꽤나 많아지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가 투자를 했었던 대성산업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갔죠.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계속적으로 분할 매도하다가 어제 나머지 물량을 다 팔았는데 네, 오늘 상한가 가버렸어요. 따시. 네. 저 같은 경우는 오늘 상한가를 못 먹었지만 덕분에 그래도 일동제약을 좀 매수를 했으니까 일동제약으로 어느 정도의 해지를 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동제약은 제가 어제도 이제 영상으로 좀 공개적으로 올려드렸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매수하고 신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면서 비중을 어제 하루 만에 꽤나 크게 채운 종목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오늘은 27%랑 올랐고 어제도 꽤나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오늘 대성산업이 상한가 것보다는 훨씬 더 큰 수익을 내고 있다. 왜냐하면 대성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비중을 일동제약이 태웠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그런 수익이 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대성산업이던가 혹은 하림지주, 대성산업,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자산주로서의 관심을 받으면서 특히 부동산 개발이라던가 금융자산에 대한 그런 관심을 받으면서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좀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베뉴지야말로 이제 가장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이제 소외되어 있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그러면 또 자산주로서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대 주주가 꾸준하게 주주 환원책을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베뉴지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그런 주주 환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엄청나게 쌓여 있는 자산과 그리고 금융자산, 그 중에서도 주식 자산을 통해서 이 주주 환원책이 강력하게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특히 대부분의 자산주는 성장이 없죠. 성장이 없는 과정에서 자산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일단은 상법 개정에 통과가 되었고, 정부에서는 PBR 0.8 이하로는 세금을 더 물리겠다 이런 식으로 으름장을 놓고 있기 때문에 저평가 자산주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지만, 베뉴지는 성장도 가능한 기업입니다. 백화점, 유통업 이런 쪽에서 호텔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골프장, 웨딩홀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 바꾸고 있고, 이에 따른 수익성이 충분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자산주 중에서도 가장 빠른 성장성과 그 주주 환원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베뉴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 자산이 워낙에 커요. 특히 베뉴지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대략 한 1,20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1,200억인데 이대 주주가 10% 정도 가지고 있고요. 자사주가 무려 16.6% 있어요. 자사주 의무 소각도 이번에 이제 발의가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의 현실화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압도적인 자사주 비중과 그 자산의 가치, 그 중에서도 금융자산과 부동산 자산이 골고루 섞여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이대 주주가 이제 배진환이라는 이대 주주가 꾸준하게 주주 환원책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그 중에서도 이제 압도적으로 쌓인 자산 가치를 통해서 사실상 이 자사주 매입 소각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는 베뉴지에 대한 관심을 가질 때도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제 원래는 이제 그랜드 이제 백화점이라고 해서 백화점 유통업을 하고 있다가 이쪽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다 접었고요. 그리고 웨딩 사업 혹은 골프 사업이라던가 아니면은 호텔 사업 이런 쪽으로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돌리면서 수익성이 꽤나 개선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적이 연간으로 봤을 때에도 꾸준하게 개선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내후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자산주로서의 역할과 그리고 주주 환원책에 대한 그런 모멘텀, 무엇보다도 어마무시한 자산을 쌓아놓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 있는 구간에 현재로서는 진입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등촌동이라던가 강서 쪽도 마찬가지고 일산 쪽도 마찬가지고 이제 어마무시한 그 부동산 가치, 토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부지를 주거라던가 상업 복합시설로 개발하거나 매각할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수십 배, 거의 수십 배에 달하는 그런 차익 발생력을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부동산업에 대한 관심이 꽤나 커질 수 있다. 특히 이제 베뉴지 같은 경우는 부동산업을 이제 사업 비즈니스에 추가를 했습니다. 최근에 추가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유효부지를 개발만 시키더라도 어마무시한 자산에 대한 가치 점프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기대감이 꽤나 커질 수 있는 것이고, 특히 이제 베뉴지가 제가 주목하는 중 하나가 금융자산도 굉장히 많아요. 이 금융자산도 시가총액보다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시총보다도 이 금융자산, 특히 그중에 주식 자산이 꽤나 많은 기업입니다. 투자를 굉장히 잘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했을 때에도 그랜드백화점 일산점 가지고 있고요. 더 베뉴지 서울 가지고 있습니다. 베뉴지 CC 가지고 있고요. 호텔 베뉴지 강서 쪽에서도 호텔을 하고 있고, 특히 외국인들에게 인기가 굉장히 많아요. 중저가 호텔로서는 상당히 인기를 호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결국 대부분의 이제 주식 비중도 삼성전자가 대부분입니다. 엄청나게 우량 자산을 85% 비중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고 현재 기준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한 1,800억 정도, 1,800억 정도의 그런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최근의 그런 데이터와 지금의 주가를 비교했을 때 저는 1,800억 정도의 주식 자산을 가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이고 그런 것들을 감안해도 불구하고 현재 시총이 1,200억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자산만 1,800억인데 시가총액이 1,200억이고 여기서 부동산 자산 심지어 이제 적정 가치를 이제 계산을 하게 될 경우는 훨씬 더 커지겠지만 공정 가치로만 이제 공시장의 가치로만 했을 때에도 시총보다도 몇 배는 큰 그런 부동산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한다면 그리고 삼성전자, 에코프로 비엠 그리고 포스코 그룹사 이쪽에 대한 시가총액 1,500억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부동산 가치만 하더라도 공정 가치로 4천억 원이 넘어요. 2022년 평가지를 갔을 때 4천억 이상의 규모를 가지고 있고 이게 아마 시가 평가가 됐을 때에는 훨씬 더 가치가 점프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도 결국에는 유동금융자산이 1,500억이 넘고요. 1,580억. 제가 봤을 때 지금은 1,800억은 충분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부동산 자산도 2012년 기준으로 공정가치 했을 때도 4,300억 정도 그리고 지금으로 따지면은 4,600억 정도 될 텐데 이게 시가평가로 했을 때는 훨씬 더 점프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는 부동산 자산이 대략 대충 5천억 정도 보수로 봤을 때 굉장히 보수로 봤을 때도 5천억 정도는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도 주식 비중이 한 1,800억 정도 그리고 부동산이 대략 한 5천억 정도 간다고 했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시가총액 1,200억 정도인데 상당한 저평가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특히 PBR 같은 경우도 굉장히 낮아요. 0.3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0.8 이상으로 올리라는 듯한 그런 으름장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 자사주에 대한 의무 소각도 꾸준하게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16%를 넘어서고 있는 자사주의 비중과 PBR이 0.3밖에 안 된다는 점 그리고 이대주주가 꾸준하게 자사주 매입 소각 등의 주전환책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 주식 자산만 1,500억 이상 그리고 공정 가치를 쓸 때도 부동산 자산이 거의 5천억 정도 감안했을 때는 현재 시가총액 1,200억은 매우 상당한 저평가 가치로서의 잠재력이 있다. 특히나 이제 일산 백화점 부지의 토지 가치가 여전히 막대한 과정에서 주변 지역이 활발하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2019년도에 부동산 개발업을 사업 비즈니스에 추가했기 때문에 이쪽 부지를 개발을 한다면 기업 가치에는 엄청나게 큰 폭의 성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2대 주주인 슈퍼개미 등이 이제 주전환을 꾸준하게 강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본다면 결국 백화점 사업 부문을 철수를 하면서 예식장, 골프장, 호텔 쪽에 집중을 함으로써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산 가치가 매우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그런 매각이라던가 혹은 개발 등을 통해서 자산 가치가 극대화될 여지가 있어요. 대성산업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에도 가지고 있는 서울 부지가 개발이 된다라는 그런 기대로 인해서 주가가 상한가를 가고 있는 것인데 저는 배뉴주도 다르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2대 주주가 대놓고 주주 환원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에도 압도적인 저평가 매력과 핵심 요지에 대한 부동산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주식 자산만 1,50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저는 지금으로서는 꽤나 큰 폭의 성장성과 그리고 자산에 대한 그런 가치 밸류에이션 리레이팅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4천억 이상, 대략 5천억 정도의 부동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과정에서 이미 경영권 분쟁에 대한 그런 시발점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9월에도 이제 회장을 이제 해임해라. 왜냐하면 주주 환원을 안 하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정도로 사실 이 배뉴주에 대한 둘러싸고 있는 주주 환원에 대한 그런 압박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는 와중에 이제 2대 주주뿐만 아니라 정부에서도 주주 환원에 대한 강조를 압박을 꾸준하게 하고 있는 만큼 배뉴주에 대한 관심을 지금부터는 가질 때가 되었다. 따라서 자산주에 대한 그런 관심이 여기서 깨지지 않는다면은 저는 배뉴주 같은 경우도 충분히 관심을 가지면서 좀 지켜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특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좀 보시면 이런 식으로 저가 부근에서 꾸준하게 이제 대규모 자금이 유입된 것을 봤을 때에도 이번 자산주에 대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는 자금이 꽤나 많지 않은가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제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리딩은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뉴주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번 자산주 사이클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찐 대장주로서 배뉴주를 전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 구독, 알림 설정, 좋아요는 여러분들께 돈이 됩니다. 필승!